혹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에 참가하시나요? 광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 라이브 채팅창에서 편하게 보내주시면 바로 답변해드리는 것 알고 계신가요? 심지어 실시간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는 사실? 평일 오전 10시와 오후 5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AMPM 글로벌 광고 퍼포먼스 1팀 김은식 마케터, 문태주 마케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썸네일에서 보셨듯이 앱 광고할 때 어떤 매체가 좋을지 알려드립니다. 인데요. 앱 광고 자체가 조금 예전에 흔하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앱 광고를 정말 많이 하시고 문의도 정말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좀 많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어떻게 하시는지도 잘 모르시고, 그리고 실제로 해도 사실 연동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연동이 또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그 수치 같은 경우에도 수치가 이게 정확히 맞는지 안 맞는지, 중복값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이런 점에서 많이 어려움도 느끼시고 저희들이 또 해결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핫한 이제 앱 광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추가로 앱 광고 할 때는 이제 뭐 웹 광고를 할 때는 그냥 웹에다가 자기 홈페이지에다가 추적 코드를 심으면 되는데, 앱 광고 같은 경우는 앱스토어나 뭐 구글 플레이 스토어 같은 곳에 이제 연동이 되기 때문에 중간 추적값이 잡기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앱 광고 할 때는 그런 추적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런 것들을 오늘 이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먼저는 이제 매체부터 좀 추천드리면서 중간중간에 앱에 관련된 그 연관 지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이제 많이 사용하시는 매체는 메타 광고인데요. 네. 뭐 메타 광고는 다들 아시다시피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이제 SNS, 소셜 미디어에 노출이 되는 매체입니다. 메타 광고를 진행하실 때에는 뭐 다들 이제 가이드 같은 게 있어가지고 세팅하시기에 크게 어려움은 없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메타의 일일 예산을 어떻게 설정해야 되냐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메타에서 권장하는 적정 예산은 뭐 일주일 동안 전환이 50개 정도 일어나는 정도가 적정하다고 이제 알려주고는 있는데, 어떤 브랜드냐, 어떤 것을 타겟으로 하냐에 따라 또 그것도 달라지기도 하고요. 또 광고의 노출 규모가 커지고 논 타겟으로 진행하게 될 경우에는 모수가 엄청 많아지니까 CPI는 적게 측정이 돼가지고 다운로드 수는 많이 늘릴 수 있겠죠. 반면에 노출 규모가 적고 디테일한 타겟팅, 딱 뭐 지역 타겟팅이나 연령 타겟팅 이런 것들을 이제 설정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광고해야 될 사용자들 모수가 적어져가지고 CPI가 높게 측정되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그 메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산은 저희가 웬만하면 한 5만 원 이상은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특히나 앱 광고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앞서 태주 마케터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일주일 동안 50건의 그 전환값을 만약에 설치라든지 회원가입이라든지 이런 각각의 전환값이 있잖아요. 그 전환값이 50개 정도 나왔을 때 어느 정도 이 애들이 머신러닝의 감을 잡고, 이런 사람들을 내가 추적해서 그 광고를 보여주면 더 잘 되겠구나 라는 최적화가 진행이 되는데, 뭐 초기 진행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일주일에 50건 나오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러면 최적화가 안 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사실 그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50건까지 볼 필요도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최적화하는데 대부분 일주일 정도 지켜보긴 하는데 요즘에는 한 2, 3일만 봐도 그 추이를 보면서 저희는 하는 추세거든요. 예전에는 꼭 50건이 나와야 돼, 뭐 일주일은 기다려봐야 돼 라고 했으면, 이제는 2, 3일만 보고도 얼추 이 정도 나오면 이거는 좀 괜찮은 타겟이구나, 아니면 괜찮은 소재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빠르게 좀 진행하는 방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논타겟으로 진행을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CPI나 이제 CPM이 올라가는 이유가 타겟이 너무 좁아서 이 머신러닝 하는 애들이 추적을 계속 어렵게 했을 때, 그리고 타겟을 정확히 잡지 못했을 때 이런 CPM이나 CPI가 올라가는 건데, 논타겟은 말 그대로 다 열어두고 누군가가 반응을 했을 때 이 사람의 특징은 뭐지? 그리고 이 사람이 또 클릭을 했을 때 둘이 공통점이 뭐지? 하면서 찾아가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랬을 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뭐 예상하는 타겟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예상하는 타겟이 들어맞았을 때는 정확하지만 저희가 예상치 못했던 부분에서 저희가 터질 수도 있기 때문에
논타겟으로 시작을 하고 그 사람들의 모습이나 공통점을 찾아가면서 새로운 타겟을 공략할 수도 있기 때문에 CPI도 낮아지면서 CPM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논타겟이라고 첫 번째로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처음에는 논타겟으로 진행을 하면서 점점 이제 타겟팅을 구축해 나가는 게 광고의 효율을 따졌을 때 좋은 거라고 이제 말씀을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메타 광고를 진행하실 때 전환 추적을 하기 위해서 메타픽셀이란 것을 꼭 홈페이지나 앱에다가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메타픽셀은 웹사이트에 이제 유입된 사용자가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인식하고 또 추적을 할 수 있는 툴이고요. 이거를 통해서 광고 성과를 또 분석을 하고 성과에 기반해서 어떤 사용자가 내 광고를 봤을 때 가장 그 설치율이 높을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네, 메타 픽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뭐 이제는 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지만 가끔씩 이제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설치하기 어렵다 생각하셔서 그냥 광고만 돌리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뭐 광고가 돌아가서 잘 되면 좋겠죠. 근데 못 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잘 되면 저희가 추적을 통해서 왜 잘 됐는지를 알게 되면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광고비도 줄일 수 있겠죠. 쓸데없는 타겟에 돈을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됐을 때는 왜 안 되는지를 또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픽셀 같은 경우에는 꼭 추적을 해주시고 그리고 정확히 중복값이라든지 이런 게 잡히는지 안 잡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메타픽셀에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이제 집행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우선 메타 광고를 진행하실 때 저희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소재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또 소재를 만들면서 소재에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꾸준히 A/B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어떤 소재가 가장 성과가 좋은지 어떤 소재가 소비자들의 마음을 이끄는지를 계속 테스트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만든 소재를 계속해서 이제 끝까지 사용하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이게 효율이 좋은지 계속 판단을 하고 효율이 좋은 소재들은 거기서 이제 디벨롭을 하거나 뭐 다양하게 만들어서 효율을 높일 수도 있고 효율이 안 좋은 소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소재로 바꾼다던가 텍스트나 뭐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추가해 본다거나 하면서 소재의 효율을 높이면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 메타에서 특히나 저는 DA 광고, 그 배너 광고 같은 경우에는 A/B 테스트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타겟을 저희가 뭐 잡겠지만 다들 예상은 하고 잡잖아요. 저희 뭐 주 사업을 하고 계시면 내 타겟이 주로 어느 사람인지는 예측이 가실 거란 말이죠. 근데 타겟보다는 이제 소재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결국엔 보여지는 게 예뻐야지. 보여지는 게 좀 후킹성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누른단 말이죠. 그래서 타겟을 정확하게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전에는 소재에 대한 정확한 사람들의 니즈나 아니면 사람들의 뭐 클릭하는 CTR의 그 변동성이나 이런 걸 좀 자세히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소재별로 이제 소구점 같은 것도 이제 분류를 해가지고 어떤 소구점이 가장 효율이 좋은지 이런 것도 확인하셔야 되고 또 뭐 광고주 타이틀이나 이미지, 영상 같은 소재들도 사용하시면은 머신러닝으로 더 적합한 사용자에게 추천을 해주니까 그런 기능들도 같이 참고해서 소재를 제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또 이제 말씀드릴게요. DA 전체 이제 이 A/B 테스트라고 해서 생각이 좀 나는 건데 실제로 광고를 이제 하시는 분들 보면은 소구점,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들이 솔직히 많이 보일 거 아니에요. 사실 내 제품이고 내 서비스면은 너무 예뻐 보이고 하니까 다 좋아 보인단 말이죠. 그리고 당연히 좋기도 하고요. 근데 그거를 한 이제 배너에 다 집어넣으려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 둘 다 보고 들어오겠지? 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휴대폰은 요만하고 사람들이 스크롤 올리는 거는 솔직히 뭐 1초, 2초 하다가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라 거의 0.1초 뭐 이렇게 올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한눈에 팍 띄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장점들이 많다고 해서 사람들이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독성이 떨어지거든요. 사람들은 글을 읽어주진 않아요. 우리들을 관심을 주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줘야 되기 때문에 뺄 수 있는 건 다 빼고 강점 하나씩 차라리 강점이 3개면 3개를 다 넣지 말고 하나 이렇게 나눠서 3개를 테스트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소재를 이제 제작하실 때 자기만의 소구점을 찾기 위해서 경쟁사의 소재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텐데요. 그래서 경쟁사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보통 저희는 이제 메타 라이브러리라고 메타에서 광고를 집행 중인 소재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 라이브러리에서 경쟁사들의 소재를 확인하면서 아 나는 이런 식으로 소구점을 잡아야겠다. 경쟁사는 이런 걸 소구점을 잡네. 난 좀 차별성을 더 가지고 뭐 접근성을 경쟁사가 두고 있다면 나는 가격을 소구점으로 잡아야겠다.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소구점을 잡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에 추천해 주실 또 매체가 있죠. 네, 두 번째로 이제 말씀드릴 매체는 구글 매체인데요. 네. 구글도 이제 앱 광고를 진행하시는 분들께서 많이 진행하시는 매체 중에 하나입니다. 구글 안에 앱 캠페인이라고 앱만을 위한 캠페인이 또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이 앱 캠페인이 좋은 이유가 원래 뭐 구글 같은 경우 뭐 검색 광고만 할 수도 있고 뭐 배너 광고만 진행할 수도 있고 이런데 앱 캠페인 같은 경우는 검색 광고랑 배너 광고, SA랑 DA 둘 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광고를 진행하실 때 소재에다가 이미지나 영상, 또 이미지는 직사각형, 정사각형, 아니 가로형 배너, 세로형 배너, 정사각형 배너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소재를 넣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구글 세팅하실 때 조금 아무래도 뭐 제가 느끼기에는 구글이 조금 더 타겟을 정할 수 있는 것도 많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조절할 수 있는 그리고 저희의 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가 좀 많다고 봐요.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잠재 고객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제 구글은 경쟁사의 사이트라든지 아니면 경쟁사 앱이라든지 아니면 경쟁사 뭐 키워드 이런 거를 못으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타겟을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제 나이대 정도만 설정해 놓으시고 상대방의 이제 내 경쟁사들은 나랑 비슷한 특성을 가진 모수를 가진 그 사용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모수들을 가져다가 설정을 해 놓으시면 아무래도 좀 더 쉽게 세팅도 할 수 있고 정확성도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잠재 고객을 설정을 하고 또 추가로 뭐 세그멘트라고 자기 웹사이트나 앱을 이제 들어온 광고를 본 사람들의 데이터를 추적해가지고 내 앱을 이제 안 본 사람들에게 리타게팅을 하거나 아니면 앱을 깔았지만 앱을 사용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리타게팅을 진행하거나 아니면 앱을 사용해서 구매까지 일어난 소비자들을 추가로 다른 제품을 소개시켜주는 리타게팅도 진행할 수 있으니까 구글 같은 경우에는 더 타겟팅이 명확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구글 광고를 이제 진행하실 때 또 구글의 초기 CPI도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냐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앱 한 번 전환될 때마다 이제 발생되는 비용을 궁금해하시는데 또 처음에 구글 같은 경우는 머신러닝이 돌아가기 때문에 초기 CPI가 너무 낮게 측정되면은 그거에 맞는 이제 소비자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머신러닝 기간도 엄청 오래 걸리고 또 보통 7일에서 10일 정도 걸리고 도달률이 떨어지게 돼가지고 광고의 효율이 안 좋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PI는 광고비 예산이 적다고 하면은 적게 설정을 해야 되지만 생각보다는 이 가격에 CPI를 설정한다? 한 원래 CPI 가격의 1.2배 정도로 설정하면은 아마 효율이 더 좋게 설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애초에 이 측정 그 목표값이라고 하죠. 내가 이 CPI 설치 하나 하는데 얼마를 들었으면 좋겠어라는 그런 구간을 말씀해 주시는 건데 사실 누구나 뭐 원래 5,000원에 하나씩 됐었던 데이터가 있는데 1,000원에 하면 좋겠죠. 근데 그 1,000원을 하기 위해서 얘네들이 엄청난 그 머신러닝이 엄청나게 힘을 쓰기 때문에 힘을 쓰게 되면 그만큼 돈도 많이 올라가거든요. 아니면 효율이 떨어지거나. 근데 러프하게 만약 5,000원짜리였는데 7,000원, 8,000원으로 해놓으면 얘네들도 조금 러프하긴 하지만 그래도 최적화하는데 이리저리 시도를 많이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처음에는 찍혔을 때 조금 높을 수 있겠지만 최적화가 진행되면서 점점점 CPI가 낮아질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구글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소재는 아까 메타 때 말씀드렸으니까 구글 소재는 따로 말씀은 안 드리고요. 구글에 대한 이제 메타는 메타픽셀이 있는데 구글은 어떤 것을 사용해야 되냐, 어떻게 전환 추적을 하냐라고 많이 여쭤보세요. 구글 같은 경우에는 구글 애널리틱스랑 파이어베이스가 있는데요. 애널리틱스는 이제 구글에서 전환값이 잡힌 것을 이제 볼 수 있는 툴이고 파이어베이스는 그 구글 앱에 가지고 있는 앱에다가 코드를 심을 수 있는 SDK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또 파이어베이스는 무료로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구글 광고를 진행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파이어베이스를 사용하셔가지고 무료로 SDK를 심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또 구글 애널리틱스랑 파이어베이스를 연동을 해야 되고 또 구글 애널리틱스랑 구글 에즈랑 연동을 해놔야 저희가 그 전환 추적값이 정확히 측정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진행하시다가 어려운 부분이 생긴다면은 네, 저희에게 문의 주시면은 저희가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보면은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뭐 구글 이야기는 아니지만 애널리틱스나 파이어베이스 이런 거 연동 같은 거는 이제 앱 광고 하시는 그 대표님이라면 개발자분들이랑 함께해서 연동을 해놨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 안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판단을 하냐 이런 거에 있어서는 이제 데이터 분석가나 아니면 저희 마케터 쪽에서 하게 되는데 저희들은 그 데이터 분석가들과 비슷하게 이제 데이터를 보면서 아 이런 방향성이 좋겠다라는 것을 판단을 하고 그리고 예상보다 좀 차이가 실제로 설치된 거랑 아니면은 저희가 찍힌 거랑 다르다고 했을 때 왜 그랬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살을 발라내는 작업들도 하게 되면서 플러스 이제 저희들 소재라든지 아니면 퍼포먼스에 있어서 어떻게 좀 방향성을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동시에 하기 때문에 데이터 플러스 퍼포먼스까지 저희가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지금 뭐 오차가 너무 심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메타랑 그 구글 쪽에서 설명을 안 드린 게 있는데 보통 앱을 설치하시는 분들은 AOS 유저랑 iOS 유저로 나뉘게 됩니다. 보통은. 근데 AOS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전환 추적이 잘 되지만 iOS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 권한이 올라가가지고 개인정보 권한을 허용한 사람들만 이제 추적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iOS는 AOS에 비해 효율이 너무 떨어지고 뭐 비용도 너무 많이 들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iOS가 네, 그런 전환 추적이 중간에 빠져있기 때문에 전환 추적이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발생되는 비용들도 네, 발생이 돼가지고 전환당 비용이 올라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iOS, iOS 이게 대부분 이게 가장 이슈긴 한데 이런 거를 또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서브 매체들을 또 넣어야 될 것 같긴 해요. 이제 아무리 저희가 iOS가 많이 그 보완이 많이 심해졌다 해서 뭐 만약에 전환값이 많이 올랐어요. 그렇다고 해도 아직은 아니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iOS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 회사만 봐도 거의 한 70-80%는 이제 아이폰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 타겟들이 이제 저희들 소비층이다 보니까 iOS는 포기할 수 없는 건데 그러면은 전환당 단가가 많이 나온다고 iOS 포기하지 마시고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매체들은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그 매체들을 짬뽕 시켜가지고 같이 믹스해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iOS 유저들에게 광고를 하기 적합한 매체도 저희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가져왔는데요. 네. 세 번째는 애플 검색 광고입니다. 네. 애플 검색 광고 이제 앱스토어 광고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아이폰 쓰는 사람들만 이제 타겟을 할 수 있기 때문에 iOS 유저를 지금 뭐 따로 타겟을 안 잡아놓은 상태다. iOS 유저만 유입이 된다. 라고 이제 생각이 드신다면은 iOS 유저를 늘리기 위해 앱스토어 광고를 진행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앱스토어 광고는 이거는 애플 쓰는 사람들은 다 들어가 있어서 이건 너무나 좋은 타겟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것도 이제 타 사람들이 뭐 직접적으로 자기가 쳤을 때 저희들 경쟁사가 AD가 나오고 그 다음에 경쟁사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쟁사 타겟으로 검색어를 지정을 해놔도 너무 좋죠. 그리고 SA다 보니까 의도가 너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구매할 확률도 많고 어차피 돈이 또 들어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이것도 설치해보고 저것도 설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애플 앱스토어 광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앱을 설치하려고 하는 목적이 분명한 소비자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앱 전환율도 다른 매체보다 높은 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우선 앱스토어 광고의 캠페인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선 앱스토어 광고의 캠페인은 총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디스커버리 캠페인입니다. 이 디스커버리 캠페인은 이제 인기 검색어나 비슷한 키워드를 검색창에 이제 검색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광고가 노출되는 캠페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배달 키워드를 만약에 배달이라고 검색을 하신다면은 배달의 민족도 뜰 수도 있겠고, 배달에 관한 게임, 그리고 배달에 관한 플랫폼 등이 노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확장 검색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약간 연관 검색어 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브랜드 캠페인인데요. 네. 브랜드 캠페인은 그 앱의 이름을 직접 검색창에 쳐야 노출이 되는 캠페인입니다. 이거는 이제 키워드가 정확히 일치해야 되는 광고 유형이어가지고 만약에 자기의 앱 이름이 좀 직설적이다, 엄청 약간 뚜렷하게 나와 있다 같은 경우에 사용하시면 노출이 많이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는 이제 커플 캘린더나 뭐 커플 앱, 뭐 배달 어플 이런 식으로 자기 앱 이름이 명확하게 되어 있다면은 네, 브랜드 캠페인을 노출시키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세 번째는 이제 카테고리 캠페인인데요. 카테고리 캠페인이 아마 가장 많이 이제 접하신 캠페인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카테고리 캠페인은 앱의 카테고리에서 이제 카테고리에서 검색을 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이 되는 캠페인인데요. 유사한 앱,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배달 키워드를 치면은 배달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배달의 민족도 뜰 것이고, 요기요나 쿠팡이츠 같이 배달에 관련된 카테고리가 다 노출이 되는 캠페인입니다. 그래서 유사한 경쟁 업체들도 많이 뜨게 되고, 그 키워드를 친 사람들은 본인 앱에 대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전환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경쟁 캠페인입니다. 경쟁 캠페인은 이제 경쟁사의 제품 페이지나 경쟁사 앱을 검색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이 되는 캠페인이고요. 예를 들어 그 배달 키워드로 말씀드리고 있긴 한데, 배달이라고 검색을 했을 때, 만약 배달의 민족을 검색을 하시면은 거기 광고란에 요기요나 쿠팡이츠 같이 경쟁사들, 딱 봐도 뜨는 경쟁사들이 이제 노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네, 이런 식으로 총 4개의 캠페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네, 캠페인이 있고요. 네. 뭐 앱스토어 같은 경우 과금 방식은 이제 CPC랑 CPM으로 나눠져 있는데, 아시다시피 CPC는 이제 클릭당 비용으로 이제 자기 앱을 눌렀을 때 비용이 발생되는 것도 있고요. CPM으로 자기 그 광고 계좌를 얼마나 노출시킬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과금 방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앱의 특성에 따라서, 앱의 소구점에 따라서 그 점도 참고해가지고 광고를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앱 관련해서는 또 말씀드릴 게 또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앱 광고를 진행하실 때 뭐 여러 가지 뭐 이러한 뭐 3가지 매체 말고도 추가적으로 뭐 버티컬 매체들이나 기타 매체들도 있는데요. 뭐 만약에 회사원, 직장인들을 타겟으로 하는 경우에는 리멤버나 뭐 블라인드 같은 매체들에 노출을 시킬 수 있으시고, 또 앱 광고를 진행하실 때 매체들을 중요하게 선택하셔야 될 게 MMP, 즉 그 전환 추적을 할 수 있는 매체인지를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앱에 광고를 하는데 앱 같은 경우에는 전환 추적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다른 툴을 사용해서 그 전환 추적을 하셔야 되는데, 뭐 웹사이트를 중요하게 광고하는 매체들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런 전환 추적이 힘들어서 MMP를 지원하는 매체들을 사용하는 게 전환 추적하기 더 용이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정리해보자면 기타 매체, 이제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거 이외에 기타 매체 이용 시 확인해 그 매체를 확정하고 싶은데 어떻게 이게 확정을 해도 되는 건지, 무조건 좋다고 나는 타겟이 맞네 하고 하는 게 아니라 꼭 MMP 연동이 가능한지 여쭤보셔야 되고, 또 이 안에서 AOS랑 iOS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광고를 했을 때 무조건 AOS만 한다? 이것도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확장을 기존에 저희가 잘하고 있었어요. 근데
매출 볼륨이 안 오르거나 뭐 전환 볼륨이 안 올라왔을 때 이제 또 AOS로 다른 거로 한번 찾아봐야겠다 하면서 다른 거를 하시면서 AOS 하시는 건 상관없지만 잘 안 되는데 그냥 다른 걸 해봐야겠다 했을 때 다른 기타 매체를 하시게 되면은 거의 AOS로 대부분 잡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랬을 때는 AOS랑 iOS랑 똑같이 구분을 해서 연동을 시키거나 아니면 실행을 해야 되는데 그냥 매체만 늘린다고 했을 때는 절대 볼륨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좀 유의해서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전환값을 그쪽에서 뭐 대행을 해준다든가 아니면은 뭐 테스트를 꼭 진행을 해보시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광고는 진행이 됐는데 전환이라 썼어요. 테스트를 진행을 했는데 저희가 뭐 이미 광고 돌아오고 있는데 전환값이 안 잡힌다던가 이미 진행은 되고 있는데 막 추적값이 이상하게 뜬다던가 우리가 니즈별로 구분을 해놨는데 니즈별로 안 찍힌다던가 이랬을 때 문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잡아가야 될 게 많은 게 저는 이 앱 광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질문 하나 주셨는데요. 네. JJUN님이 안녕하세요. 간장게장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앱 광고는 흥미로운데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앱 내 광고를 원하시는군요. 그러니까 앱 자체를 이제 가지고 계신 건 아니고 앱 내에서 어떤 자기의 광고를 하고 싶다 이런 거 하고 싶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간장게장 하면은 일단 뭐 네이버라든지 쿠팡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구글이나 메타 이런 거는 앱 내 광고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주부 타겟도 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간장게장에 소비하는 사람들은 뭐 많이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어른일 수도 있고 그냥 뭐 회사원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 그거를 구매하는 사람들은 전 주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뭐 요즘에 주부 관련 아니면은 아이를 돌보는 관련된 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가 있지? 뭐 예를 들어 이제 주부들 아니면 육아맘 이런 식으로 어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맞아요. 또 그런 어플들에 노출시키면은 네 아마 주부들이 많이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주부 매체들 말고도 만약에 이제 뭐 간장게장을 판매해야 된다면은 바이럴 쪽으로도 이제 뭐 맘카페 이런 데에 노출을 시켜가지고 주부들의 노출을 약간 더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간장게장 했을 때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앱을 가지고 계셨던 이제 대표님을 대상으로 좀 이야기를 했긴 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거는 앱 어떤 매체 앱에서 저희가 광고가 됐으면 좋겠어요 라는 걸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광고를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앱 광고를 하시기 전에 먼저 이제 메타나 기존 잘 되고 있는 쿠팡이라든지 네이버 이런 쪽으로 저희가 먼저 잡아가셨으면 좋긴 하겠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네이버라든지 뭐 쿠팡 이런 게 잘 되고 계시다면 저희한테 문의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추천을 해드릴 수 있고, 만약에 안 되고 계시다 하시면 이쪽을 저희가 봐드릴 수도 있어요. 네이버나 메타나 뭐 구글이라든지 이런 쪽을. 그래서 이걸 잡아가시고 저희들 앱으로 가는 방향성으로 컨설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만약에 간장게장에 그 질문 주신 거에 약간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주시면은 저희가 그거에 맞춰가지고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앱 광고 쪽으로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또 말씀드릴 게 있을까요? 또 구글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iOS 캠페인이랑 AOS 캠페인이 분류되어 있어요. 그리고 캠페인을 설정하실 때 목적을 따로 설정을 하게 되는데 설치 수량 목적이 있고 인앱 액션 목적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설치 수량 같은 경우는 그냥 설치만을 목적으로 두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둔 기능이고, 또 인앱 액션 같은 경우는 그 앱 내에서 전환을 일어나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노출이 되게 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앱 액션을 키게 될 경우에는 그만큼 이제 앱 내에 사용을 할 만한 더 자기 앱에 적합한 사람들에게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가격도 올라가게 되고 모수도 적어지게 됩니다. 그 경우 이제 설정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그 인앱 액션을 설정해 놓으셔야 잠재 고객을 이제 타겟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잠재 고객에서 타겟하고 싶다, 경쟁사들에게 경쟁사를 찾아온 소비자들에게 내 광고를 노출시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인앱 액션 꼭 키셔가지고 잠재 고객도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인데 만약에 뭐 한 1분 정도 질문이 없으시면 저희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실제로 저희가 지금 앱 광고를 진행하고 있는 게 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랬을 때 아무래도 기존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다른 광고들은 세팅을 하고 저희가 봐줄 수 있는 부분이 좀 수월했는데 이제 앱 광고 같은 경우에는 이리저리 좀 변수도 많고 맞아요. 뭔가 세팅해야 할 때도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확실히 관리 측면에서는 뭐 더 신경을 써, 그러니까 힘이 좀 들지 않나 거기에 있어서. 맞아요. 웹 광고를 이제 세팅하는 것보다 앱 광고를 세팅할 때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훨씬 많고 또 앱 광고 같은 경우에는 또 전환 추적 그 iOS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 다리가 끊어져 있어가지고 그 중간중간을 대체하면서 약간 좀 예상을 하면서 전환 추적 그 전환 값을 확인해야 돼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좀 광고를 세팅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딥링크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딥링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앱을 만약에 뭐 광고를 봤어요. 그리고 클릭을 했어요. 근데 뭐 50% 광고가 50% 할인 쿠폰 이렇게 써 있는데 가지고 50% 할인이네 딱 눌렀어요. 근데 앱을 설치를 먼저 해야 돼요. 그러면 설치를 했는데 메인 화면을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50% 쿠폰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오는 거죠. 그랬을 때 광고하는 거랑 사람들이 들어갔을 때랑 펼쳐지는 게 다르면 사람들이 이탈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렇기 위해서 뭐 원링크나 이제 딥링크를 통해서 사람들이 50% 쿠폰을 눌렀으면 회원을 설치를 했을 때 50% 쿠폰이 해당되는 그 페이지로 옮겨지는 그 랜딩 페이지로 옮겨지는 그런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작업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대부분 이제 그 원링크를 만들게 되면은 맞춤화 링크가 나오는데 그게 굉장히 길어요. 근데 이제 줄여서 많이 비틀리 같은 거 써가지고 넣으시는데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중간에 끊길 수가 있거든요. 연동하는 그 애들이 추적하는 데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길더라도 그대로 넣으셔서 진행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그 앱 광고 같은 경우는 그냥 하나하나 이제 일일이 이벤트를 설정을 해야 돼가지고 그런 거 자기가 원하는 어떤 추적값을 가지고 싶은지 이벤트를 설정하는 것들도 이제 저희한테 문의 주시면은 저희가 설정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아까 간장게장에 관련해서 말씀 주신 거 보니까 이제 일반 소비자 그러니까 앱을 가지지 않으신 분들도 굉장히 이쪽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제 뭐 이쪽에서 잘 되고 있던 안 되고 있던 어디든 이제 내가 잘 되는 곳으로 찾아가고 싶기 마련이신 거니까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소비자들을 위한 앱 광고를 한번 주제로 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뭐 여기까지 준비는 여기까지 했고요. 저희들 뭐 질문 사항이나 아니면 전화로 하시기 좀 그랬었던 부분들을 뭐 상담이라든지 컨설팅 받고 싶으시면 저희는 무료니까 이제 양쪽 여기로 전화 주시면 저희들이 뭐 편안하게 뭐 말씀해 주시고 저희도 이제 주제 맞춤형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라이브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때까지 저희는 AMPN 글로벌 광고 퍼포먼스 1팀 김은식 마케터, 문태주 마케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불금 보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